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던 국가였는데 말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꿈에 불과합니다. 그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 사우디 왕세자는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기술을 가져오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왜 중동의 슈퍼파워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사우디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 펼쳐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혁신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제기후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 창문을 열면 붉은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모래 입자들이 창틀에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희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죠. 사막화는 매년 빨라지고 식량 자급률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안, 오늘 현장 조사 준비됐어. 동료 파티마가 물었어요. 응. 다 준비했어. 리야드 남부 지역의 토양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까 장비도 다 챙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38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 먼 지평선에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컨테이너였어요.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안에는 푸른빛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컨테이너 옆면에 적힌 글자였습니다.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UAE에서 시범 운영에 성공했다는 말도 들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후 밤늦게까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NGO조차 모르고 있던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물 사용량을 98%까지 줄이면서 작물 생산량은 40배 높일 수 있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우디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붉은 사막 위에 푸른 희망이 자라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깊이 연구하고 사우디 전역에 도입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눈을 감으면서도 그 푸른 작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한국의 기술. 그것은 마치 신기루 같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NGO 회의실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라이안, 한국은 농업국이 아니야. IT 강국이지. 농업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네덜란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선임 연구원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면 삼성, 현대, K-팝은 떠올려도 농업 기술을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식량 자급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경 대응력과 문화적 절약 철학의 융합이었어요. 밤새도록 한국 스마트팜 관련 논문과 실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이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해온 역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극한 대응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에 완벽히 들어맞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우디 농업청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방안을 담았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은 검토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농업청 관계자들이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농업청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스마트팜의 특징, 사우디 기후에 적합한 이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준비한 자료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라이안 박사, 만약 이 기술이 사우디 사막에서도 효과적이라면 우리 식량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군요. 농업청장이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작은 발견이 국가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농업청은 한국 스마트팜 시찰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저를 NGO 대표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 기술을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는 사막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모래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곧 이 붉은 모래 위에 푸른 희망이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열정이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자동화된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우리 일행은 농업청 고위 관계자 3명과 저를 포함한 NGO 연구원 2명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타워의 위용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저희 리야드에도 높은 빌딩이 많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은 처음이에요. 동료 하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수직으로 쌓아올린 농장에서는 상추와 허브가 LED 조명 아래 자라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이 시설은 물 사용량을 일반 농업 대비 98% 절약합니다. 또한 연중 생산이 가능해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죠. 한국인 연구원 김지훈 박사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온도, 습도, 영양분 공급, 조명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안 박사님, 이 기술은 사우디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UAE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농업 국가가 아닌데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실제 상용화된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된 이 스마트팜은 사우디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외부 온도가 50도를 넘어도 내부는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UAE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개선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 반사 차열막과 모래 방지, 이중 필터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했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은 채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농업청 압둘라 국장은 제게 말했어요. 라이안 박사, 당신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소. 귀국하면 즉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비행기를 타고 리야드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우디의 광활한 사막에 한국의 기술로 녹색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야드 외곽,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우리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5개의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설치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농업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NGO 공동 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험난한 환경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설치 작업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설치 작업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고 첫 작물을 심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식단에 중요한 토마토, 오이, 상추, 허브류를 선택했어요. 라이안,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됐어. 앞으로 2달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한국기술팀장 박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팜을 방문하는 일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모바일 앱으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직접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설치 3주 차에 리야드를 강타한 폭염으로
외부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갔어요. 스마트팜의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님,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요.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긴급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다행히 한국기술진과 현지 엔지니어들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문제를 분석했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라이안 박사, 우리가 개발한 태양 반사 차열막을 컨테이너 외부에 추가로 설치하고 냉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제안이었어요. 단 이틀 만에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내부 온도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술진의 현장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래였어요. 미세한 모래 입자가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와 장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UAE에서 사용한 단일 필터보다 이중 필터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사우디의 모래는 더 미세하니까요. 한국기술진은 제 아이디어를 즉시 받아들였고 모래 방지 이중 필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협업 과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NGO 연구원인 저, 사우디 공무원들,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의 스마트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작물들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었고 물 사용량은 기존 농업 방식의 5%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2달 내에 첫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청에 보고했고 그들도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스마트팜만 불빛이 반짝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작은 녹색 섬. 그것은 사우디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같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팜을 점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상 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규모 모래폭풍이 리야드 외곽을 강타할 거라는 예보였어요. 라이안, 오늘은 현장 방문을 취소하는 게 좋겠어. 동료 하산이 전화로 말했지만 저는 스마트팜이 걱정되어 그냥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변해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곧 닥칠 기세였습니다. 한국기술진 역시 긴급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박 팀장님, 이번 폭풍은 심각해 보입니다. 스마트팜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만 이번이 첫 실전 테스트가 되겠네요. 라이안 박사님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박 팀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 현장에 남기로 했어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우리는 주 컨트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은 순식간에 붉은 모래로 가득 찼어요. 시야가 몇 미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컨테이너를 흔들었고 모래가 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총알 같았어요.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내부 환경 수치 모두 안정적이에요. 모니터를 확인하며 한국 엔지니어 정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밤이 되어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직원들이 함께 비상식량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식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농업기술을 발전시켰죠. 정 엔지니어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밤새 컨테이너 안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잠을 설쳤어요. 아침이 되자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외부로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붉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팜 컨테이너들은 멀쩡했어요. 물론 외부는 모래로 뒤덮여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내부였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푸른 작물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 습도,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박 팀장님,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업청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우리는 첫 수확을 맞이했어요. 신선한 토마토, 오이, 상추를 손에 들고 있자니 꿈만 같았습니다.
NGO에서 특별 행사를 열어 이 성과를 공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스마트팜 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죠. 현지 언론들이 대거 참석했고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은 사막의 기적을 심었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우디의 모든 사막이 언젠가는 녹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우리 사막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 성공 이후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각계각층의 방문객들이 몰려왔고 저는 거의 매일 시설을 안내하고 설명했어요. 특히 여성들과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라이안 박사님,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여학생이 물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물론이죠. 이 기술은 물리적인 힘보다 지식과 열정이 중요해요. 누구나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스마트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은 새로운 직업 기회를 의미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청년 창업의 물결도 일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은 가정용 미니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이안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사우디 가정마다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라이안 박사님, 귀하를 사우디 최초의 지속가능 농업연구소 창설 책임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잠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단지 한 개의 스마트팜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순환형 농업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팀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또 한 번 감명받았습니다. 라이안 박사님,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김 교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철학을 연구소 설립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사우디만의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연구소가 문을 열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왕족 구성원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을 출범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열정이 만나 사막의 녹색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날 밤, 연구소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1년 전, 저는 식량 위기에 절망하던 한 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스마트팜 컨테이너였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소 설립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 여러 국가들에서 방문단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사우디의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라이안 박사님, 귀하의 성공 스토리가 중동 전역에 퍼졌어요. 우리 국가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UAE 농업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지역 전체의 식량 안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동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 농업 네트워크를 제안했어요. 각국의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고 중동 최초의 스마트 농업 협력체가 탄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전역에 스마트팜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연구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마치 K-농업 한류가 중동을 휩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지속가능 농업과 기술 혁신 세션의 주요 연사로 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기회였죠. 포럼에서 저는 한국 기술과의 협력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의 농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에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건조 지역 국가들은 즉각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우디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마이너스 사우디 스마트팜 기술연합이 공식 출범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출범식에서 한국 농림부 장관은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은 과거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차례입니다. 라이안 박사님과 같은 열정적인 파트너가 있어 행운입니다. 그날 밤 귀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동연구 장학금이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겸손함과 개방성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사우디의 경험과 피드백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우리 협력의 진정한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인류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시스템 접근법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라이안, 당신의 현장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배우는 동시에 제 경험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과 인간, 자연의 조화였습니다. 첨단 도시 속에서도 전통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균형 감각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극한 환경용 미니 스마트팜을 개발했어요.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는 국제학생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귀국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사막 위에 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스토리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이안 박사님, 어떤 계기로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인터뷰에서 첫 질문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산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식량 위기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중동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감을 받았다고요.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가 3배로 확장되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정부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 스마트 농업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연구소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물 없이 식물이 자라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물 없이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의 물로 최대한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단다. 한국에서 온 기술 덕분이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팜을 안내하며 문득 4년 전 그 사막 한가운데서 처음 한국 컨테이너를 발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라이안 선생님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 소년이 말했을 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제 사우디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식량 생산 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사막 위로 새로운 스마트팜 단지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붉은 모래 위에 녹색 희망이 점점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더 혁신적이었던 한국 그 철학이 이제 사우디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열정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사막 위에 피어난 희망. 그것은 이제 한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